그동안 제 영상에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영상이 있었잖아요. 특별한 능력이 없고 스펙이 없는 보통 분들이 나이 들어서 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나중에 나이 들어가면서 좀 여유 있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책 돈 공부를 시작하고 인생의 불안이 사라졌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구독해서 챙겨보는 재테크 유튜버가 계신데요. 바로 할미언이라는 재테크 크리에이터신데, 이분께서 쓰신 책이거든요. 보통 재테크 관련 유튜버 영상들은 좀 내용이 좋아도 지루한 면이 있어서 좀 잘 안 보게 되지만, 이분의 영상은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유익하고 재미있어서 매번 챙겨보는데요. 제가 이 책의 내용들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 특히 많은 사회초년생분들이 나중에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이 10가지만 가슴속에 기억하시면서 살아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시작해라.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과 가장 하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일치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소 늦은 나이인 30대 중반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결혼을 하기 전까지 재테크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좀 막연하게 재테크는 너무 어렵고 똑똑한 분들만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뭐 기껏해야 될 수 있으면은 뭐 저축 많이 하고 과소비 안 하는 정도가 제가 하고 있는 전부였는데, 제가 30 중반부터 재테크에 대해서 조금씩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 10년이 지난 45인 지금 광주 평택구리에 집이 하나씩 있고 세입자를 두고 있는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세입자 중에서 한 분께서는 저의 채널의 구독자이시기도 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빨리 재테크에 눈에 뜨셔야 합니다. 이 눈을 뜬다는 게 정말 뭐 대단한 재테크를 하거나 뭐 대단한 투자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놓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50대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압도적인 1위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투자 공부를 어렸을 때 하지 않았다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투자를 일찍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울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을 하나같이 아쉬워합니다. 특별한 능력도 스펙도 없었던 제가 지금 집도 사고 아이 둘도 여유롭게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살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20대 때부터 꾸준하게 종잣돈을 모았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30 중반에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고 공부를 하고 조금씩 투자를 했던 건데요. 제가 그 나이 때 재테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더라면요, 정말 사는 것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고 미래가 지금도 너무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딴 건 몰라도 일단 나에게 집이 있다는 건요, 굉장한 안정감을 주거든요. 전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어떤 집이든 좋으니까 집을 꼭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괜히 집 샀다가 가격이 내려가면 어떡하나요, 뭐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터무니없는 가격의 집을 무리해서 사는 건 정말 큰 리스크고, 아무리 부동산 공부를 해도요, 내 집 마련의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 같은 외부 경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좋은 타이밍에 좋은 가격의 집을 구매하기만 해도요, 많은 사람에게 시간을 두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집을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 열어놓고 꾸준하게 정보도 얻으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가짜 행복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 제가 이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욜로의 뜻인데, 이상하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인생의 일회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의 소비를 우선시하는 형태로 통한다. 잘 산다는 건 오늘만 잘 살아서 될 게 아니라 내일도 잘 살아야 하고 10년 뒤도 잘 살아야 하고 삶의 전반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모르겠고 일단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그 문장 속의 행복은 가짜 행복이 될 확률이 높다.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분수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좋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한 거였어요. 이때 경험은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교훈을 주었는데, 24살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비록 돈은 별로 없었지만은 사진 일도 하면서, 사진 일 끝나면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택시 일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캐시를 좀 모으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허름한 중고차를 몰고 다녔었는데, 그때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너무너무 좋은 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은 거야. 그때 당시에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봤거든요. 그때 정말 몰고 싶었던 고급차가 있었는데, 중고차 매물로 저렴하게 나온 게 있었어요. 딜러를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내가 지금 다운페이를 얼마 정도 하고 매달 다달이 몇 년 동안 월 500불 정도만 내면은 내가 이 차를 살 수 있는 거야. 제가 잠깐 눈이 뒤집혀서 그때 처음으로 분수에 맞지 않는 차를 질렀었어요. 뭐 그래, 몇 년 동안 매달 500불 정도야 조금 무리긴 하지만 내가 이 차를 몰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감과 비교했을 때 이 차가 내 거가 되었을 때의 그 행복감이 더 위일 것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차를 구매했는데 당연히 기분이 좋죠. 내가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된 착각이 들었고 왠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데 그 행복이 한 3개월 정도
3개월은 진짜 행복했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3개월 지나니까 그 행복감도 다 사라지고 기분 좋은 것도 별로 없고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매달 나가는 체크 500불 한 장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차를 사기 전만 해도 뭐 한 달에 500불 충분히 낼 수 있지 하고 질렀지만요. 막상 매달 500불이 나가는 상황이 오니까 너무너무 아깝고 고통스러운 거죠.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는 말을 저는 이미 그때 깨닫게 되었고 오늘의 헛된 소비로 내일은 불행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된 거죠. 한마디로 좋은 차를 몰면은 행복할 것이라는 가짜 행복에 속아서 나를 얽매이게 한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달았기에 저는 지금도 구형 카니발을 10년째 몰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외제차 마음만 먹으면 제가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제가 좋은 차를 몰아봤자 그 행복감은 얼마 안 간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그 좋은 차를 살 돈이 있으면 차라리 부동산에 묻는 게 낫다라는 마인드가 지금 저는 있어요. 전 지금도 제 카니발을 앞으로 10년은 더 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도 욜로 마인드로 대책 없이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무리해서 할부로 샀던 그 차를 살 돈을 그대로 좀 유용한 곳에 투자했더라면요. 얼마나 내 인생의 자산을 빨리 더 모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요. 진짜 아까워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껍데기 같은 가짜 행복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살지 말기. 세 번째,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가계부는 반드시 쓸 것. 만약에 재테크에 관심이 생겼다면요. 뭐부터 공부해야지라고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절차와 준비 과정이 있는 건데 재테크는 절약, 저축, 투자의 무한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절약해서 가능한 많은 종잣돈을 모아서 적절한 투자를 하는 것이, 이것만 기억한다면요. 재테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자신의 재무 상태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부는 무조건 쓰셔야 돼요. 가계부도 안 쓰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건 정말 모순된 이야기예요. 내가 현재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가계부를 쓴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부자들은 하나같이 매일매일 세세하게 가계부를 쓰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가계부를 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인데도 이 가계부를 쓰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인 것 같아요. 일단 진짜 번거롭고 귀찮고 그거 써봤자 나의 형편이 얼마나 나아지는지도 모르겠고, 또 무엇보다 가계부를 쓰는 순간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매일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주저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고 싶으면 일단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옷을 다 벗고 나서 전신 거울을 바라보고 나의 알몸 상태를 적나라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배가 많이 나왔구나, 내 엉덩이가 지금 많이 눌렸구나, 팔이 너무 얇구나, 이렇게 나의 몸의 단점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거기에 맞는 운동법을 찾아서 운동하듯이 지금 내 계좌에서 어떤 비용이 정기적으로 나가고 나도 모르게 어디에 월급이 줄줄 새고 있는지, 또 줄일 수 있는 고정비는 무엇이 있는지, 또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어디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지 딱딱 알게 돼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지금 당장 내 계좌에 전체 얼마가 있고 몇 월 며칠 지출 사유와 금액, 결제 수단, 10원 단위까지 계산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결혼하고 나서 한참 뒤에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건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일단 나의 가장 큰 카드값 지출은 바로 마트에서 장을 보는 거였는데 그 금액이 엄청났던 거죠. 마트에서 장 보는 것만 한 달에 100만 원 넣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뜨이면서 앞으로 한 달에 장 보는 것은 50만 원에 해결한다라는 목표가 생기고, 거기에 맞게 장을 보고 아이들 밥을 챙겨주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가격표도 안 보고 삼겹살, 소고기 그냥 막 팩으로 사서 구워주고 했던 습관에서 벗어나서 오늘은 계란 4개로 계란찜을 해주고 멸치볶음과 다른 반찬을 만들어서 이 반찬으로 한 일주일을 먹어야겠네, 이 오리고기가 한 팩에 8,000원이니까 이 고기를 3일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야겠다. 딱딱딱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매월 써야 할 금액을 정해놓고 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만 가지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이 몸에 배이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용카드를 없앴고 매달 1일에 현금을 아예 정해진 금액을 뽑아놓고 이번 달에 모든 식비와 생활비는 여기서 끝낸다. 그리고 지출을 줄이게 되면요, 나중에는 고정비까지 줄일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찾아보게 되는데요. 매달 나가는 이 보험료는 꼭 필요한가라고 한번 돌아보게 되고,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OTT 금액도 이게 꼭 필요한가를 돌아보게 되니까 이 가계부만 쓰게 돼도요, 소비가 달라지고 지출이 줄게 되고, 나의 생활 패턴도 점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느낌. 이제 진짜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반드시 가계부는 꼭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네 번째, 절약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전략의 뜻은요, 함부로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데서만 써서 아낌인데,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돈이 남길 바란다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짠돌이라고 불릴 정도로 될 수 있으면 쓸데없는 돈을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 일단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부터도 술을 안 마셨는데, 술을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술값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이렇게 술 안 마시고 노는 거 안 좋아하니까 유흥비가 거의 안 나갔고요. 담배도 안 피니까 담배값도 안 나갔고, 또 제가 미국에 처음 살 때도 주거비가 너무 아까우니까 알아보고 알아봐서 멕시칸 애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4베드 아파트에서 8, 9명이 같이 살면서 최대한 주거비를 세이브했었고, 비록 중간에 분수에 맞지 않는 차를 구매하느라 돈이 많이 세긴 했지만 그래도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건 전 쇼핑 자체를 안 했어요. 뭐 명품이나 브랜드가 있는 옷은 아예 관심도 없었고, 또 이 미국이란 나라는 보험이 없는 나 같은 이민자들은 한 번 다치거나 아프면요, 이 병원비나 약값이 어마어마하게 깨지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했고요. 외식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웬만하면 집에서 장 봐서 직접 해먹고, 그런 습관들은 지금도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 절약이야말로 제가 지금 이 정도 살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여자와도 만나서 데이트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도 거의 없었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요, 절약하기 위해서는 아깝다고 느끼는 돈이 많아져야 돼요. 와, 이건 진짜 아깝다라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적어보시고 쓰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한결 인생이 여유로워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절약을 생활한다면요, 거기에 따른 저축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종잣돈은 모인다. 5번째,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내일을 열심히 해내는 것.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저자분과 공감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본업에 충실하는 게 가장 확실한 투자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이 월급도 쥐꼬리만한 이따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뭐하냐, 대충 일해서 월급 받고 이것으로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한 방에 인생 역전해보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하도 뭐 누가 코인으로 몇십억 벌었네, 주식으로 인생 역전했네,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만요, 그런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비트코인 초창기에 투자해서 돈 많이 번 친구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개털됐어요. 왜냐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또 무리해서 투자를 감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돈 벌었어도 이걸 유지하는 분들도 정말 극소수입니다. 각자의 시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빨리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앞서서 불확실한 투자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운동으로 몸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도 그렇고,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는 것도 이렇게 갑자기 확 크는 건 없어요. 자, 유튜브도요, 처음에 운 좋게 알고리즘에 걸려서 떡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의 떡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불려나가는 게 정석이에요. 따라서 20, 30대에는 주식이니 비트코인이니 그런 투자보다는요, 이 자기 개발이나 전문성을 기르는데 힘써서 소득을 올리는 게 더 좋은 투자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여기저기서 나는 20대 때 뭐 경제적 자유로 이루었네 어쩌네 하면서 헛바람 넣는 인간들 있죠. 그런 거 관심 끊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그런 거 없어요. 자, 우리는 투자를 하루 이틀 1년 2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평생 동안 올바르고 안전하게 건강한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데, 지금 나의 본업을 밀어놓고 투자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요, 잠시 내려놓고 본인의 본업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번째, 흑수저 타령은 절대 금물. 저자가 이야기하는 인생에서 반드시 걸러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바로 나는 흑수저라서 가 기본값인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공감을 했어요. 흑수저 마인드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나는 흑수저니까 안 돼, 나는 흑수저니까 그래, 이렇게 매사에 불평불만이고 항상 무슨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우울한 에너지를 주변에 퍼지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계속 얽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누구만 손해요? 그렇죠, 나만 손해잖아요. 물론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모님이 학비도 딱딱 내주고, 자취하면은 뭐 월세 따박따박 내주시고, 결혼하면 서울에 아파트 딱 해주시고, 뭐 사업한다 그러면은 사업자금 딱 주시는데, 하지만 나는 가난한 부모 만나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을 못 받으면은 뭐 당연히 화도 날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부모님만 계속 원망하면은 인생이 뭐가 달라지냐고요. 내 인생이 달라지려면요,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살아야만 내 인생이 바뀔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분에서 저자께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해주신 게 있는데요, 내 분수가 성에 안 차면 분수 자체를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분수를 탓하기만 한들 뭐가 달라질까. 진짜 명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다 흑수저 하는데, 그냥 자기보다 잘난 부모가 있는 사람만 보면요, 나는 흑수저라는 말이 그냥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님께서 20살까지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셨으면요, 그거면 된 거지. 뭐 부모님이 결혼자금 안 대주시네, 나는 흑수저야. 와, 부모님이 집을 안 해주시네, 나는 흑수저야. 그러지는 말자는 거죠.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자, 8번째,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매일의 운동이다. 요즘에 부쩍 많은 분들이 무기력증에 빠졌다, 번아웃에 빠졌다, 만사가 귀찮다 하시잖아요. 그런
이러한 고충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원인은요, 이 운동 부족으로 인한 몸의 고장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매일같이 야식 먹고 술 마시고 그렇게 건강 관리 안 해서 살이 찌면은 몸이 둔해지고, 또 몸이 둔해지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기 싫어지면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도 하기 싫고 출근도 하기 싫고 매사가 귀찮아지는 그런 최악의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닌가. 자,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몸에 숨이 헉헉 거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맨몸 스쿼트를 100개를 하시든, 뭐 5분 동안 전력으로 달리기를 하시든, 뭐 푸시업을 하시든 뭐든 좋으니까 하루에 딱 5분만 뭔가 숨이 찰 만한 운동을 해보세요. 그러기만 해도 무기력증은 상당히 없어질 거예요. 하루에 거창하게 30분 1시간 하지 마시고요. 그냥 5분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지 체력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그리고 나서야 일도 잘 풀리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얼굴도 좋아지고 연애도 하고 체형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게. 저의 개인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나중에 60, 70대가 되면은 웨이트 트레이닝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와 60, 70대에도 저런 멋진 몸을 유지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많은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은 꿈도 있거든요. 우리는 건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기만 한다면. 따라서 매일매일 지금 당장이라도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자. 자, 마지막 9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말고 많이 살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이야기가 저에게 참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5에 이미 죽어버리는데 장례식은 25에 치른다. 자, 이렇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텅 빈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고, 남들보다 짧은 인생을 살아도 정말 밀도 있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인생은 살이가 아니라 밀도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현재 살아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죽은 채로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물어볼게요. 저에게. 제 생각은 그래요. 삶의 통찰력이나 지혜는 모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고, 많은 인간 군상을 겪어보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눈도 생기고, 지금 가지고 있는 내공들도 다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히 남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해본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정말 밀도 있는 인생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어려운 도전이나 힘든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부딪혀서 끝까지 해낸 경험은 정말 귀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극혐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한 달에 100만 원 벌기 위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행동 있죠. 야, 그까지 한 달에 100만 원 벌자고 뭐하러 편의점 나가서 알바하고 있냐? 제가 실제로 본 인간이에요. 자, 이게 진짜 한심한 행동인 게, 지가 일하기 싫고 뒹굴거리고 싶으면 그냥 지 혼자 뒹굴거리고 있으면 되는 거지. 왜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아르바이트 나가는 분들한테 왜 비아냥거리는 건데요? 편의점 나가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서 한 달 수입이 제로인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멋진 사람이고 더 밀도 있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는 체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눈만 높아서 허튼 시간 보내고 허튼 돈 쓰고 다닐 때, 그 다른 누군가는 체면이고 시선이고 뭐고 자신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수레는 하루도 쉬지 않고 굴러간다. 무엇을 담으며 살아갈지는 인생의 주인인 당신에게 달려있다. 자기 과시, 허세, 허영으로 채울 수도 있고, 내실, 진실, 실속으로 채울 수도 있다. 방탕으로 채울 수도 있고, 교양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다. 당신은 한 번뿐인 인생에 무엇을 채우고 싶은가? 당신의 삶 안에 더 들여놓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참고로 나는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들, 내 취향에 더 뾰족하게 닿은 것들, 내 영혼을 충족시켜주는 것들, 나 자신이 더 떳떳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담으려고 한다. 그리하여 내가 죽고 나서 나의 묘비를 세울 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알짜 인생을 살다간 이로 기억되고 싶다. 제가 만약에 이 책을 20대 초중반 때 보았더라면 조금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도 조금 더 수월하게 빨리 나의 자산을 더 빨리 모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 책의 제목처럼 돈 공부를 빨리 시작해서 인생의 불안감을 빨리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